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응원하는 빵빵시사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가장 믿을 만한 핵심 인물을 두고 조직의 오른팔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오른팔은 누구일까요? 후보로 오를 수도 거론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압축되는 인물이 임종석과 조국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미 특정 사건들로 인해 민심을 잃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오른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인 만큼 당 대표가 오른팔일까요? 지향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인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에 삶은 소대가리, 바보, 똥, 개에 비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원망과 많은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씨 일가에게 유난히 저자세를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 물론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긴 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어떤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지만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면서까지 북한 눈치 보기를 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운운하며 판문점 만남,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9.19 남북 군사합의, GP 철거, 남북 연락사무소 개통,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이인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에 17대, 19대, 20대 구로갑 국회의원, 민주당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전대협 1기 의장, 경력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의원을 두고 세간에서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야기합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은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고 남북관계 교착 상태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으며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재 아닌 인도적 협력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특사가 되어 평양을 방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김정은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면서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문재인 정부가 기대할 만한 인물은 분명해 보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재가동 불능, 인도적 지원이라 주장한 수만 톤의 쌀 지원에도 얻은 것 하나 없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이지만 여전히 강경 대응이 아닌 북한 눈치 보기를 계속하겠다고 돌려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곤 하는데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포함하여 박진 의원, 정진석 의원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며 이인영 의원의 삶의 궤적을 살펴봤는데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며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지 주체사상을 믿는지 강공을 이어갔으며 통일부 장관은 어느 국무위원보다 균형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균형 감각이 없으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국가가 혼란할 수 있어서 오늘 후보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인영 후보자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대협 의장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동지어 전진, 동지어 투쟁이란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고 쓴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건 김일성,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반미 자주화를 신봉한 전대협 리더였기 때문에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반미 혹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누구보다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치우친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 폭파된 개성 연락사무소 대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인영 의원은 주체사상 검증과 동시에 자녀 군 문제, 학위 취득을 위한 스위스 유학 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1988년 11월 수영 사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고 1994년에 태어난 그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 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을 받고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2013년 부정교합 7급으로 신검을 연기한 뒤 다음해 4월, 2016년 3월에 최종적으로 군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인데요. 이인영 의원 아들 군 면제에 대한 논란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받기 열흘 전에 무거운 물통을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는 동영상과 군 면제 한 달 만에 파티에서 서서 디제잉을 하고 넉 달 만에 카트레이싱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러니 고위급 공무원의 아들이라 군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4일 이인영 의원은 인스타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이등병이 되어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적게 됩니다.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이등병을 운운하다뇨.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증을 위해선 정확한 자료 제출과 동시에 검증받은 인물만이 최선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발생됩니다. 수명의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사와 개인사가 다 공개되는 것조차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 명예, 국민을 대변하는 특수성.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 소득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같은 시기 전체 임금 근로자 1,544만 명의 평균 연봉인 3,600만 원에 약 4배에 달합니다. 일을 해야 보수를 받는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의 약 5.2배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인 반면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높다는 지적은 매번 반복돼 왔지만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전 개원하자마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진행도 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 통장에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일반 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포함한 1,060여만 원을 6월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구보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돈이 아닌 명예, 국민을 대변하는 심부름을 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다. 무조건 부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문도 동반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국적 포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가 정책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포기하는 가족을 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